사람들이 온 관심이 연예인들한테 있잖아요. 임창정한테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사람은 돈 번 사람일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사실 지금 제일 떠오르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 SG증권발 주가 조작 의심 사태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릴 텐데, 쉽게 말하면 지금 임창정 씨라는 유명 가수가 또 이제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서 더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익을 본 사람은 임창정 씨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조금 일반적인 시세 조종이라든가 내지는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금액을 모은 이런 여러 집단 중에 이익 분배에 대해서 좀 불만을 품은 이런 세력이 일시에 언론사에 알리고 그 전량 매도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폭삭 내려앉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그 사람이 의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은 돼요. 그 회사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주가가 조금씩 상승을 했어요. 그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사실 시세 조종이라든가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기에 주가가 급상승했다가 톡 떨어지는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을 보이는 게 많은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8개 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주가 조작 행위로 밝혀지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이제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피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도 이제 병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짜 멀쩡한 회사를 이렇게 우상향하던 이제 차트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삼천가스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25%씩 갖고 있어. 엄청나게 탄탄한 회사야. 팔았어. 그럼 주가가 뚝 떨어지겠죠. 당장 뭐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부자네. 팔았다? 그래서 이게 한 절반 가격이 됐어. 사고 싶어서 샀어. 사실 이게 들어봐. 다시 올라왔어. 이게 시세 조정 행위가 아닐까. 25%씩 갖고 있던 걸 팔았으니까 엄청나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지. 25%씩 한 명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가 팔고 말고 하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회사를 상장시키지 않는다고. 그런 회사면 상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상장된 회사인데 투자금 배분에 대한 그 불만을 품고 매도를 해서 주가가 확 떨어졌어.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좀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서 파봐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그럼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 우리 임창정 씨의 책임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또 구독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 이게 엄밀히 따지면 저는 임창정 씨가 모르겠어요. 사실 잘 그렇지. 모르는데. 우리는 뭐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주가를 뭐 거래한 내역을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냥 그 임창정 씨의 현재까지 얘기가 된 돈의 흐름만 보자면 임창정 씨는 그냥 복장이 터질 사람이다. 미치고 환장하겠다. 네가 뭘 알아? 임창정 씨한테 연락 왔어? 결혼해달라고? 임창정 씨 결혼하는데 결혼식에 안 갔어? 왜 안 갔어? 임창정 씨 결혼하는지 그때 몰랐어요. 최근에 막 이제 그분이 사업을 막 이렇게 벌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것만 봐도 임창정 씨가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하시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사기죄라던가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던가 이런 법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손해본 걸로 귀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처벌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은 자본시장을 교란해가지고 이득을 본 자를 처벌하는 법률의 기본 원칙이 그겁니다. 이 정도 언론에서 떠들었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8개 종목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다 샅샅이 조사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임창정도 포함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임창정 쪽 그 라인 쪽에서 투자자를 막 많이 모았던 건 맞는데 그게 임창정에 과담됐는지는 모르겠고, 그러고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A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투자를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단 뭐 5%라도 10%라도 이익이 나한테 돌아와야지. 수인 소개만 했다고 그건 모집은 아니에요. 우리 박혜경 씨도 투자를 했다고 소개를 받다고 하는데 나는 임창정 소개받고 투자를 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결국에 이제 언론의 관심이 집중적으로 포화되고 있는 임창정 씨가 가담했는지 이게 사실 여부도 지금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물론 이제 이런 걸 수는 있어. 임창정 씨의 그 자기 명의 계좌에서는 손해가 확실한데
차명의 계좌를 사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었을 수는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추측이고 뭐 그냥 뭐 상상을 위한 상상이 될 뿐이니까 아직은 뭐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언론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임창정은 손해를 본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지금 우리의 지금 생각이 남아 있을 뿐이죠. 사람들의 온 관심이 연예인들한테 있잖아요. 임창정한테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사람은 돈 번 사람일 거 아니야. 일단은 현재까지는 뭐 임창정님을 포함해가지고 유명인들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섣불리 뭐 누군가 하나를 찝어가지고 뭐 이 새끼 죽여야 된다라고 방향을 설정하고 마녀 사냥을 하는 거는 뭐 많이 자제를 하셔야 되겠다. 근데 사실 우리 말씀드릴 수 있을 어떤 사건이 터지면 늘상 그런 그 익명의 네티즌들의 마녀 사냥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합시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